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조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인턴으로 근무한다는 표현을 쓰나요? 학생에 대해서?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 아니라 활동했다는 걸 인정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턴이 아니라는 거죠. 참담합니다. 적어도 2심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며 상식과 공정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검찰 공화국의 서막이 열렸고 그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검찰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인사와 세력을 모두 제거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번 판결은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주장임을 밝힙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대체 어떤 법 기준으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1부 최병률 재판장은 20일 최 의원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최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 또한 1심에 이어 기각됐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재반 사정에 비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는데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요. 이게 가짜라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확인서에 수여되는 활동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 부분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두고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유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형사재판 절차 아닙니까? 공소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체 활동을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도 변호인단이 성명을 구할 때 법무법인 청맥 사무실에 일체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온 적이 있고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제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적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공식 기록을 남겨가면서 인정하는 것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잡무를 한 시간은 인턴 시간에 포함하지 않으셨다고 진술하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전체 시간을 자꾸 부풀려 가지고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전략이었고요. 저는 이거 활동은 법무법인에서 재판부의 얘기처럼 법률에 관련한 소양에 필요한 얘기들을 실질적으로 나눈 시간을 적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적은 것인데 그것을 매주 2회 주 8시간 무슨 2시간 3시간 이렇게 오히려 판단의 기준을 매번 바꾼 것은 법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 없다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를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요. 상고심에서 역시 1, 2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증거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판결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데요. 또한 피고인의 죄를 증명하는 모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아주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사법부와 검찰이 이상한 걸까요?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그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사법부가 가장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규명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대로 입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우긴 것부터 또 내부적인 결재 과정이나 또 검찰청법상 보장되어 있는 검사장 권한을 무시한 것, 그리고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절차와 달리 일체의 그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제 의원님이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판결을 쓰는 입장에서야 진술이 바뀌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 있는 사실을 그대로 계속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원래 공소 사실이 일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활동을 했고 그 시간에 관한 검찰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주장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사 본연의 역할은 분명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 선서에서 다짐하듯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옹호자여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이 매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권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다고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의 배는 검찰 정상화의 항구를 향한 역사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이라는 순풍을 한가득 돛에 담고 인권과 정의의 바다를 항해할 것입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안전을 지키고 진실이 가려지는 억울함을 걷어내는 든든한 봉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